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제가 520 러너를 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520 러너가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따로 공지를 하고 있고요. 5시 20분에, 물론 새벽입니다. 새벽 5시 20분에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이제 강서구 쪽인데, 서울 강서구 쪽인데, 강서구에 이제 서울식물원 거기에 모여서 5시 20분부터 5분 40초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총 5바퀴 킬로미터당 바퀴당 2.3km거든요. 5바퀴를 점점점 빌드업으로 해서 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시거나 여건 되시는 분은 한 번씩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인스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부상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사실 거짓말했던 게 있는데요. 제가 인스타에 러닝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이제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든다 라고 하는 인스타 릴스를 올렸었는데요.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아파서 간 경우 아마 한 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한 번도 그냥 일반 병원도 아니고 한의원 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 한 번 맞았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는 부상을 어느 정도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겪었던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제가 겪었던 부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부상이라고 할 만한 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아픈 거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뛸 수 없을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을 부상이라고 봤을 때 제가 겪었던 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스플린트인데요. 신스플린트는 이제 정강이 앞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인데, 저는 이 부상은 거의 초보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욕심을 내고 달리기를 시작하고 강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었던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 신스플린트 증상은 정강이 앞쪽, 이제 뭐 피로골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강이 앞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이게 발을 디딜 때 뼈 쪽이 약간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되나요? 통증이 느껴져갖고 뛰지 못할 정도. 처음에는 이게 약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은 이제 뛰어도 약간 열이 몸이 올라도 괜찮아지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쩔뚝쩔뚝 하면서 걷다가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은 아예 뛸 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대부분 참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욕심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느껴지면 멈춰야 되는데, 통증이 느껴져도 그래도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5km 뛰다 보면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역시 괜찮은 거였구나 하고 뛰다가 또 뛰고 나서 보면은 다리가 묵직묵직하고 열도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잘 때 아파서 잠깐 깨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뛸 수 없을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걸을 땐 조금 괜찮아서 뛰러 나가 보면은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뛰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 오고, 전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제가 겪었던 신스프린트의 증상과 신스프린트 현상이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는 사실 저는 이렇다 할 부상이라고 하는 걸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는 어떻게 해요, 뭐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픈데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 이게 가끔씩 아프거든요. 욱신욱신하고. 근데 이게 막 충격을
느낀다고 해서 막 쩌릿쩌릿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마도 약간 과사용에 대한 통증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저는 일부러 조금 사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안한 신발 신어주고요. 그리고 발목에 오는 통증은 거의 대부분 레이싱화를 신어서 오거나 혹은 너무 높은 미드솔이 너무 높은 신발을 신어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드솔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레이싱화 말고 조금 말랑말랑한 푹신푹신한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신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훈련도 조금 수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발목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아리. 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언덕을 뛰거나 혹은 빠른 페이스로 뛰거나 아니면은 이제 레이싱화를 처음 신는 경우에는 이제 발목 각도가 올라가면서 종아리의 개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종아리가 아프곤 하는데 저도 이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일부러 조금 강도를 낮춰주고 천천히 뛰어주고 레이싱화를 적게 신어준다. 그게 저의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주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 인터벌, 400 인터벌, 그 다음에 조깅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역시 어김없이 햄스트링 쪽이 약간 당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그때는 다시 한동안 강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마사지 볼 같은 걸로 그 햄스트링이 아니라 그 위쪽 연결되는 근육들 있잖아요. 엉덩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오금쪽 이쪽을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통증이 있는 곳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줘서 이 햄스트링 자체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주변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서 부상이 없는 건 이상한 거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겪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부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상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잘 조절하기 나름이냐 얼마나 잘 조절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상을 안으면서까지 강한 강도로 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좀 아프시거나 혹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꼭 휴식과 회복을 병행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여유있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는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요. 부상에서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부상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내가 부상이지 않을 때의 느낌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리기가 힘들고 항상 어딘가 아프고 항상 어딘가 웅신웅신거리고 근데 부상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제3자가 돼서 보면은 정말 달리기 자체가 원래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고 재밌고 느낌 자체가 되게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저는 뛰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아프고 이러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 뭐 아예 못 뛰기는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말 그냥 조깅만 간단하게 하루에 5km씩 그렇게 딱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완전히 몸이 복귀되면은 다시 한번 돌아오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그 달리기 본연의 그 즐거움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